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연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밀리고 있습니다. 밀리고 있습니다. 뭐 뚜렷한 느낌은 없죠. 그냥 밀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가 예상했던 바기 때문에 놀랄 것도 없고 대단할 것도 없고 뭐 분석할 것도 없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계속해서 뭐 어떤 잣대를 들이밀었다든지 기준을 제시했다든지 공식을 들이낸 게 아니라 개미가 안 털렸다. 주변을 둘러보시라. 개미가 털리고 있는가? 개미가 안 털렸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올 이유가 뭐가 있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지금 지수를 잡아놓고 다시 올릴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결국은 지금 지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놀랄 것도 없고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 그냥 뭐 기대를 하지 말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지수가 더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디까지인지는 뭐 선을 그어서 뭐 알아낼 수도 없는 것 같고요. 뭐 차트가 뭐 이렇게 어디까지 빠졌는지 보면서 알 수가 없고 각도를 볼 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개인들이 팔 때까지 털릴 때까지인데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안 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저점을 자꾸 이렇게 낮춰가다 보면 반대매매라고 하는 물량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반대매매가 나오게 되면은 그 반대매매로 인해서 또 주가가 내려가고 그 내려가니까 또 반대매매가 또 나올 거고 주가 내려가고 또 반대매매 또 나올 거고 이게 반복이 되는 상태가 되면은 반대매매랑 상관없는 사람들 있죠. 나는 그냥 현금으로 내 돈으로만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종목이 정말로 말 그대로 개박살이 나니까 무서운 거예요. 아,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손실이 40%였는데 오늘 보니까 50%야. 일주일 돼 보니까 60%야. 70%야. 이러다가 진짜 이 돈 다 날리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라도 건져야 되는 거 아닐까? 하고 결국 손절하는 사람들까지 등장하는 거죠. 매도가 매도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된다면 사실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된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털려 나가고 나면은 매도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사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안 남아요. 매도할 사람 다 팔았잖아요. 그 말은 이제 살 사람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러니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뭐 크게 살만한 자리는 아니고요. 추가하면 살만한 자리도 아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떤 종목들이 빠진다라고 했을 때 사실 종목 불문하고 빠지는 것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지수가 많이 빠지니까 뭐 분위기가 안 좋아서 심리가 얼어붙어서 빠지는 건데 사람들은 그 이유를 자꾸 뭐 뉴스가 나온다든지 리포트가 나온다든지 하면은 안 좋아서 빠지구나, 이것 때문에 빠지구나, 저것 때문에 빠지구나 라고 착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빠지는데 큰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겁먹을 것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 빠지면서 어떤 뉴스가 나오든지 뉴스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게 또 파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들고 가고 있는데 뭐 실적이 안 좋대요. 그래서 팔아야 되겠어요 하는 거. 그런 식으로 턴다라는 거죠. 어떤 뉴스를 쓰든지 간에 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털리지 말라는 조언을 항상 드리고 있다라는 점. 뉴스에도 속지 마시고 그냥 제 말만 들으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팔지 마세요. 뉴스가 뭐가 나와도 악재 아니니까 팔지 마세요. 정말 횡령 배임에 준하는 그런 악재가 아니고서는 그냥 무시하세요. 전망이 안 좋다 무시하세요. 뭐 회사가 뭐 실적이 좀 준 것 같다 무시하세요. 뭐 회사가 지금 약간 힘들어 보인다 무시하세요. 그냥 지금은 그냥 가격만 떨어지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오늘도 급등 나오는 종목은 또 있습니다. K옥션과 현대사료가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고요. 식량 관련주 여전히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현대사료가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로는 이렇게 16가지가 보여지는데 뭐 딱히 좋아 보이는 기업들은 보이지 않네요. 자,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도 최근에 급등을 했던 기업들과 별로 뭐 이렇게 애초에 좋지 않은 기업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제 누리호가 발사 성공하다 보니까 AP 위성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 재료 소멸로 급락을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기업들이 조금 보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하나 볼 텐데 현대사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는 거래 정지가 되어 있다가 액면 분할로 인해서 이제 또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런 거 주가가 올라왔을 때 액면 분할을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팔아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잘 팔아먹고 지금 주가가 떨어져 있는 기업이 아모레 퍼시픽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주가가 400만원대까지 올라갔던 기업이거든요. 450만원대까지 올라가가지고 액면 분할하고 열심히 팔아먹은 상태에서 이제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액면 분할한 기업치고 뒷심이 강했던 기업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은 보통은 주가를 팔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트로 한 덩어리로 팔다가
쪼개면은 팔기가 좀 쉬워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달 가입을 하는 사람들에게 회비를 90만 원 받는데 오늘 하루만 이용해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루에 3만 원 이러면 어때요? 3만 원 내가 하루만 들어볼까?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 덩어리로 90만 원 이래버리면 좀 비싼 느낌인데 하루에 3만 원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볼까?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팔아먹기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뭐 저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요. 어쨌든 주가를 지금 액면 분할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주식수가 없는데 그게 이제 비싸지면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기가 부담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팔기 조금 쉽게 만들어 버리자라는 그런 속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때요? 안 사주면 되겠죠. 적어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도 안 사주면 됩니다. 뭐 물론 단타거리라든지 단타할 만한 그런 구간들은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실력이 뒷받침되었을 때 이야기고 실력이 없으면 굳이 이런 거는 접근하지 않는 게 제일 좋다라는 점 명심하시고, 들고 계시는 분들도 세력들도 팔려고 이런 짓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당히 타협 보고 나오시길 추천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K옥션이 급등 나와 있습니다. K옥션 요즘에 이제 시장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또 무상증자 결정을 하면 또 급등이 나와요. 오늘도 K옥션 무상증자의 이슈 때문에 급등이 나왔는데, 무상증자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올라온다라는 거 자체가 되게 웃긴 겁니다. 글쎄요. 이거는 저는 되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이 시장의 특징인 거예요. 무상증자 한다 하면은 급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급등이 나오니까 무상증자가 좋은 거겠지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무상증자는 사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지금 숨 쉬고 계시죠? 나 숨 쉬었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숨 쉬고 계시는데 저도 숨 쉬고 있는데, 자, 저 숨 쉬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때요? 어쩌라고 느낌이잖아요. 공부를 좀 하시면 무상증자는요 진짜 어쩌라고 느낌인데,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사람들,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좋은 건갑다 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숨 쉬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면 어떨까요? 막 수백 명이 정말 우와 숨 쉬고 있어, 우와 멋져, 박수를 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게 좋은 건갑다, 숨 쉬고 있단 말을 하면 좋은 건갑다 라고 착각하겠죠. 별거 아닌데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그걸 일부러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즘에 주식에서 끌어올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팔아먹을 게 없다라는 거죠. 세력들도 팔아먹어야 돈을 벌 텐데 팔아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딴 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 사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이건 또 왜 급등이 나왔는가? 일단 지금 당장 올라온 이유는 원숭이 투창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올라왔네요. 원숭이 투창 진단키트를 만든다, 그쪽에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원숭이 투창도 사실은 그렇게 당장은 위험한 건 아니지만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국내에 지금 의심 환자가 또 2명이 발생됐다고 해가지고 진단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거에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키트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거다라고 설명해 드렸지만, 코로나 때 수혜를 본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도 진단키트, 원숭이 투창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키트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업을 보면서 원숭이 투창이 어쨌든 하나의 테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테마는 결국은 진단키트 쪽으로 들어올 건데, 결국 수익이 좀 잘 나고 있는, 돈을 잘 벌고 있는 그런 진단키트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아침에 증시를 보시게 되면은 올라오는 척 하다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오는 줄 알고 추가 매수하신 분이라든지 올라오는 줄 알고 희망을 걸었던 분들이 있을 텐데, 아침에 너무 이렇게 짐 빼지 마세요. 아침에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옷장에 이렇게 밀릴 수 있는 거고, 오늘 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내일 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보자는 거죠. 하루하루 이렇게 보지 말고 전체 흐름을 보면은 저는 털 때까지 빠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반등이 나갔다 빠지든 그냥 빠지든 아침에 좋았다 빠지든 뭐든 간에 일단은 좀 털 때까지 빠질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 좀 그쪽으로 가닥을 잡고 시장을 바라보신다면은 결코 흔들릴 만한 시장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고 있는 물량을 꽉 쥐고 강인한 마인드로 버텨보신다면은 저는 이 하락 지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계속 떨어진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락이 이제 끝이 보인다, 이번 하락이 끝나면은 상승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승세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하락이 끄트머리인 것 같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해 주신다면 여러분들도 재밌지 않을까 싶네요. 자, 어쨌든 하락이 끝날 때까지 같이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가 이 시장을 언제 한번 겪어봤겠습니까? 다 같이 여러분들도 처음 겪고 저도 처음 겪기 때문에 같이 한번 지켜보고 같이 전략 짜고 같이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보면은 또 전략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면 될 것이고, 그러면 또 우리는
또 우리 유리하게끔 이끌고 가는 거겠죠. 그 유리하게 가기 위해서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는 것만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쳐볼게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